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산책하실래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후 3시쯤 어떠세요? 동네 공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공원 입구 벤치에서 만날까요? 저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 죽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미정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시간이었죠. 이제는 깨워줄 사람도 없고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혼자구나. 미숙은 작은 원룸 안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15년 전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혼자 살기에는 말이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64세. 이제 할머니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딸 미정은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바쁘겠죠.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남편도 챙겨야 하니까요. 미숙은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 요즘에는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식욕도 없고 무엇보다 혼자 차려 먹는 것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우유 한 팩과 빵 2개를 샀습니다. 사장님이 오늘도 똑같이 사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미숙은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매일 같은 것만 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 부러웠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숙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미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문자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정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띠링 소리가 났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세소망교에 다니셨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세소망교회는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발길을 끊었지만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때는 적어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미숙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박태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교회 다녔었거든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숙은 박태석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동네에 살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한국동에 살고 있어요. 놀랍게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조금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문자 한 통이 미숙의 일상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설렘이 마음 한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박태석과의 문자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안전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과 함께 사시나요? 태석의 문자를 받고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미숙은 태석이 호랍이라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태석의 말에 미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라도 대화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미숙은 핸드폰을 붙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문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석은 늘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미숙은 하루 일상을 궁금해했고 자신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아까 잠깐 동네를 돌아봤는데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저는 요즘 혼자 산책하기가 쓸쓸해서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미숙은 태석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산책하실래요? 문자를 보낸 후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대담한 제안이었을까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이미 보낸 문자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태석의 답장을 보고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설렘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것일까요? 내일 오후 3시쯤 어떠세요? 동네 공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공원 입구 벤치에서 만날까요? 저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갈게요. 약속을 정하고 나니 미숙은 마음이 들떴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언제 이후일까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봤어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요? 뭘 입고 가야 할까? 미숙은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예쁜 옷이 입고 싶어졌어요. 오래된 옷들이지만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것을 골라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만날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친절한 문자를 보내는 걸 보니 좋은 사람일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들뜬 상태였어요. 이런 감정이 이상한 건 아니겠죠? 64세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너무 일찍 가면 이상할까요? 하지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2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3시가 되자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정미숙 씨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태석 씨시군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금세 문자로 나눈 대화들 덕분에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태석은 생각보다 말도 재미있게 했고 미숙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더 좋네요. 문자로만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편해요. 태석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미숙과 태석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미숙에게는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산책할까요? 태석은 늘 미숙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미숙은 이런 태석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기 호수 쪽으로 가볼까요? 오리들이 많다던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오리 보는 걸 좋아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석은 미숙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중간중간 미숙이 숨이 차지 않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숙 씨는 참 마음씨가 따뜻하세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요즘 그런 분들 만나기 어려운데. 태석의 칭찬에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았어요. 호수에 도착하니 정말 오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끼 오리들이 어미 오리를 따라 헤엄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것 좀 보세요. 새끼 오리들이 줄을 서서 따라가네요. 정말 귀엽네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보기 좋아요. 미숙은 오리 가족을 보며 문득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이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자녀분이 계세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는 못해요. 그러시군요. 멀리 있으니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태석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외로움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래요. 태석은 미숙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간 미숙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 혼자라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있잖아요. 태석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로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기도 했고, 함께 벤치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태석은 미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저녁을 드실래요? 맛있는 식당을 하나 알고 있어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둘이서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미숙은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래된 원피스였지만 그나마 가장 예쁜 것으로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머리도 다시 빗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태석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옷을 입고 온 것 같았어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예쁘게 입으셨네요. 고맙습니다. 태석 씨도 멋지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태석은 미숙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주문해 주었고 식사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식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는데 함께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태석의 말에 미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음식 맛보다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석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숙은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고백인가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태석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4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태석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면 미숙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태석은 항상 미숙을 먼저 생각해 주었고 미숙도 태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석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미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태석에게서 온 문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늘 따뜻한 안부 인사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 하나에도 미숙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태석은 미숙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조금 멀리 있는 맛집까지 가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미숙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숙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태석의 고백에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이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2달째 되는 어느 날 태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사실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은 태석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아들분이 계셨군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요?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태석의 표정이 진짜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00만 원 정도요. 큰 돈이라 부담스러우시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자신에게도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미숙 씨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갚으시면 되죠. 태석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미숙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태석에게 200만 원을 건넸어요. 태석은 정말 고마워했고 며칠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미숙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급한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한 달 후 태석이 또다시 어려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 죄송한데 또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은 조금 당황했어요.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건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알아요. 너무 큰 금액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어머니 수술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태석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미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 수술이라면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미숙은 부동산에 가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었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태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어머니 수술 잘 되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번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은 미정에게 태석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혹시 요즘 누구 만나세요? 동네에서 엄마가 남자분과 함께 다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요? 그냥 친구야.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이고.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미정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태석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태석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미정의 경고 이후 미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태석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태석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들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용기를 내어 태석에게 물어봤습니다. 태석 씨, 언제쯤 빌려드린 돈을 갚으실 수 있을까요? 급한 건 아니지만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 그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네, 다행히 잘 됐어요. 하지만 후속 치료비가 또 필요해서 미숙은 이상했습니다. 태석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석 씨 어머니는 어느 병원에 계세요? 문병을 가고 싶어요. 아, 그건 어머니께서 면회를 받기 힘든 상태라서요. 조금 더 회복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태석의 대답은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미숙은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숙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예전에 미정이 가르쳐 준 대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박태석이라고 입력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사기, 노인, 연애 같은 단어들을 추가로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사들을 보고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맨스 사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돈을 빼앗는 범죄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미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석과의 만남을 되돌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자신의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던 것, 항상 미숙이 돈을 낼 때 자연스럽게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다음 날 미숙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가 말한 그 남자 말인데 혹시 조사해 볼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뭔가 당하신 거예요? 미숙은 미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태석과의 만남부터 돈을 빌려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런 중요한 걸 이제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미정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은 딸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봐.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700만 원 정도. 뭐라고요? 700만 원이요? 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미숙은 적금을 해지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은 더욱 화가 났어요. 엄마,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세요. 하지만 태석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아직도 그 사람을 믿으시는 거예요?
미정은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태석과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태석이 자신을 속인 걸까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따뜻한 말들과 다정한 행동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이틀 후 미정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박태석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어요. 엄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박태석이라는 이름은 가짜였고 실제 이름은 김동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 전문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엄마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당했어요. 조사 자료를 보니 태석이, 아니 김동철이 지난 몇 년간 여러 명의 여성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고 한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엄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 돈만 노렸던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미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순진했나 봐.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미정은 미숙을 위로했지만 미숙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해야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와 다정했던 말들이 정말 모두 연기였을까요? 그날 밤 미숙은 태석에게서 온 문자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 다시 보니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너무 완벽했던 말들, 너무 빠르게 다가왔던 감정들.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았어요.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미숙은 미정의 손을 꽉 잡고 신고 접수를 위해 들어갔어요. 형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많이 봤는지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70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계를 유지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태석과 처음 만난 날부터 돈을 빌려준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런 로맨스 사기는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의 말에 미숙은 더욱 부끄러웠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뻔한 수법에 넘어갔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혹시 김동철이라는 실명은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박태석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가명을 사용합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분들도 여러 명 계세요. 형사는 미숙에게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교회나 동호회를 통해 접근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점차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숙은 모든 과정에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자신의 순진함과 외로움이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람은 곧 잡힐 거예요. 그래도 내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 경찰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대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더 큰 상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숙은 태석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행복해하며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때의 행복한 감정들도 모두 가짜였을까요? 적어도 미숙에게는 진짜 감정이었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미정은 며칠 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미숙이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런 꿈을 꾸는 게 바보 같지 않니? 전혀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할 뿐이죠. 미정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철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요? 잡혔다고요? 네, 다른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하던 중에 잡혔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미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숙은 경찰서에서 김동철과 대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평소에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태석 씨가 맞나요? 형사가 물어봤을 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렇게 차가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그동안 자신에게 다정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피해자 정미숙 씨입니다.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동철은 미숙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무관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숙은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따뜻한 말들도 함께했던 시간들도 모두 연기였구나. 대질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숙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허탈해서. 집에 돌아온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숙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돈 때문이 아니라 배신당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이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것이 너무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속지 않겠어. 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태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받은 선물들, 문자 메시지들,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미숙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미숙은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혹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미정은 걱정이 되어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나갈 의욕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 동창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느 분이시죠? 이창민이에요.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창민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한 걸까요? 창민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동창의 명단에 있더라고요.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나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태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창민은 고등학교 때 착했던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서요. 미숙 씨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국 미숙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틀 후 미숙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창민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창민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창민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고 했어요. 사실은 미숙 씨 일을 들었어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많이 힘드셨죠?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바보 같은 일이 알려졌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일이라니 무슨 소리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떻게 바보 같은 일이야? 창민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잖아요. 그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미숙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야. 다만 조심해야 할 뿐이지. 창민은 미숙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나도 아내를 잃고 나서 많이 외로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그런 감정을 이용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미숙 씨는 잘못한 게 없어. 미숙은 오랜만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이도 위로해줬지만 같은 또래의 이해는 달랐어요. 고마워요, 창민 씨. 이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사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숙 씨를 좋아했어. 창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미숙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미숙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포기했지. 미숙은 창민이 자신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 창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서로 혼자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숙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어주고 싶더라고. 미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석의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창민의 마음은 진짜 같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창민 씨, 부담 갖지 마. 나는 그냥 친구로서 옆에 있고 싶어. 미숙 씨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이후로 창민은 자주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미숙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창민은 태석과는 달랐습니다. 조급하지 않았고 미숙의 마음을 천천히 기다려 주었어요.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항상 미숙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나 할까요? 좋아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창민은 미숙의 걸음에 맞춰 걸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미숙아, 너무 자책하지 마. 사기당한 게 미숙 씨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잖아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그리고 그 순수함이 나쁜 건 아니야. 창민의 말에 미숙은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미숙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창민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창민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 사이에 뭘. 나도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서 좋아. 미숙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 미숙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철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어요. 피해자 진술을 위해 법정에 나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엄마, 꼭 나가셔야 해요? 힘드시면 안 나가셔도 돼요.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나가야겠어.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잖아. 재판 당일 미숙은 창민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창민이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거든요. 떨리죠? 괜찮아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 왔을 거예요. 법정은 생각보다 엄숙했습니다. 미숙은 증인석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김동철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미숙에게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정미숙 씨, 피고와의 관계와 피해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외로웠고 누군가와 다시 사랑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피고는 저의 그런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돈을 노린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저는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마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숙은 김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피고는 저를 속였지만 저는 피고 덕분에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 말에 법정의 사람들이 미숙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제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창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진짜 사랑은 조용히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줍니다. 김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피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숙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판사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피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김동철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재판 결과 김동철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쳐서 총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었거든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창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창민 씨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재판 잘 끝났어. 엄마, 힘드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해.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무슨 깨달음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 며칠 후 미숙은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로맨스 사기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출연하시겠어요? 미숙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해야겠어요. 인터뷰 당일 미숙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64세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물론 돈을 잃은 것은 아쉽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얻었거든요.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미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미숙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덕분에 저도 위로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방송 보고 정신 차렸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미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감도 회복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창민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미수가 오늘도 예쁘네. 고마워요. 창민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창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수가 혹시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생각 없어?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미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도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실패와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자신을 찾은 인생이었어요.